예, 이종석 후보자님, 예, 헌재 소장 그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후보자님 판결을 이제 다 한번 봤습니다. 또 법관으로 계실 때 판결문, 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계실 때 결정문도 다 봤는데, 법관으로 계실 때는 그 평균 파기율보다도 굉장히 현저히 낮게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법 원리에 충실하게 재판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후보자님께서도 모두 발언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2018년도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사회 통합에 역점을 두겠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지난번 대선에서 0.73% 차이가 났잖아요. 나라가 정말 두 동강이 났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이 나오는 대로 사회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 이제 그 큰 파장을 주면서 갈등을 더 부추기지는 않았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여태까지 그 헌재 결정례들 한번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 PPT요. 예,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 기각결정 신행정수도 특별법 기각하면서 이때도 굉장히 그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었고요. 그 다음 PPT 좀 넘겨주시죠. 그 다음 PPT 보시면 이게 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 파문 사건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이 오히려 굉장히 그 국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그 찬반 그 여론이 있었고요. 팽팽했었고. 그 다음 보시죠. 예,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보수 언론이 굉장히 그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또 선거 연령 제한 갈등. 이때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사회 통합적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 보시죠. 그 다음 그 후보자께서 하셨던 2015년에 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에 MBC 사측에서 했던 그 전보 발령, 노조의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항소심 결정에서 그 기각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본안에 가서는 1심, 2심, 3심이 모두 다 사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그 청문회 당시에도 후보자께서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사과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디어 환경이, 소셜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결국 이 사회적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후보자께서 그러면은 언론의 독립성,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서면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기억에 남는 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는 앞으로 그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MBC 사건 항고심 이외에 언론과 관련되는 사건을 직접 판결로 담당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연히 언론 출판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언제도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몇 건의 언론과 관련되는 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심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사건도 굉장히 이제 좀 시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인권 침해 사안이라면은 지금은 다 이제 정치적 이념이 그 다른 거에 따른 그 갈등에 따른 사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 PPT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도 여론과 다른 기각 결정을 해서 그때 굉장히 국민 여론의 분열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예. 민주노총에서도 또 이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위원 결정이 해야 된다는 굉장히 그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또 결정에 대한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그 대형 정치 사건이 이슈화돼서 헌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후보자님께서 정치의 사법화 위험하다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사법의 정치화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특히 2019년 이후에 저희 헌재만 보더라도 소위 근한쟁의 사건, 또 탄핵 사건 이런 정치 이슈와 관련되는 사건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그 결론을 놓고 언론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저를 포함해서 재판관들 개개인이 그런 사법의 정치화의 어떤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 어떻게 제도를 통해서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